나는 지금 100살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냐고. 하지만 나는 오래 산 게 아니라 그냥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100년이 지났고 그 세월 동안 수만 명의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어떤 사람은 왜 마지막까지 빛나고 어떤 사람은 왜 쓸쓸히 사라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습니다. 노년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요. 한쪽 길에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노인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대화가 없고, 친구가 있었지만 이제는 연락이 끊겼고, 매일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또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쪽 길에는 여전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배우는 노인이 있습니다.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깨어있고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늙었지만 늙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그 갈림길 앞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였을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청년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늙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나이가 든다는 건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건 마음이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는 80살이 넘어서도 강의를 했고 90살이 넘어서도 책을 썼으며 100살이 넘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생각만큼은 여전히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게 노년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가 내 강의실을 거쳐갔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고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젊을 때 잘 나갔던 사람이 꼭 노년에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젊을 때 성공하고 인정받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노년에 외로워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성과를 냈어. 그 말 속에는 현재가 없습니다. 오직 과거만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반대로 젊을 때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노년에 행복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 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과거를 되새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건강을 챙깁니다. 집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노인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행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곁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있지만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식은 있지만 대화가 없고, 친구는 있었지만 이제는 연락이 끊겼고, 배우자는 있지만 정작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고통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젊을 때 일만 했습니다.
돈만 벌었습니다. 성공만 추구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했고, 가족과 대화할 여유가 없다고 했으며, 취미를 가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20,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퇴합니다. 직장을 떠납니다. 명함이 사라집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걸, 할 일이 없다는 걸,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걸. 이건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야 싹이 틉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을 쏟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80살이 넘어서도 매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친구를 사귀느냐고. 하지만 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내 이야기를 나눴으며, 함께 웃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난 한 달 동안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당장 전화를 걸어 보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가족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많은 노인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봤습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 자식이 자랄 때 얼마나 대화를 나눴습니까?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했다면 자식도 부모에게 무관심해집니다.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지 않았다면 자식도 부모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일은 없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걸 못합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듣다가도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식의 고민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훈계입니다. 노년의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자식을 어른으로 대합니다. 더 이상 가르치려 들지 않고 통제하려 들지 않으며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합니다. 당신은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무너집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사람은 노년에 방황합니다. 나는 일찍부터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교수이기 전에 누구인가? 아버지이기 전에 누구인가? 남편이기 전에 누구인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역할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나였습니다. 당신은 역할을 제외하면 누구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찾아야 합니다. 나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배움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나는 10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배웁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갑니다. 배우는 한나는 살아 있습니다. 배움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책을 읽어도 배움이고, 사람을 만나도 배움이고, 자연을 보며 생각해도 배움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배움을 멈춥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했다고, 요즘 젊은이들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멈춘 겁니다. 배움을 멈추면 뇌도 멈춥니다. 생각이 굳어지고, 판단이 경직되고, 결국 늙어버립니다. 반대로 배움을 계속하면 뇌도 계속 움직입니다. 새로운 신경이 연결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여전히 젊어집니다.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새로 배웠습니까?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을 집어들어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왜 배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배웁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배웁니다. 하지만 노년의 배움은 다릅니다. 노년의 배움은 순수합니다. 얻을 게 없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배웁니다. 나는 90살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언어를 배우세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쓸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게 재미있으니까요. 이게 노년의 배움입니다. 목적 없는 배움, 순수한 배움. 젊을 때는 모든 게 목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건 뭐에 도움이 되는지, 저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계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특권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쓸모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하지만 배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표현도 필요합니다. 나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젊을 때는 논문을 썼고, 중년에는 책을 썼으며, 노년에는 수필을 썼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이 정리됐고, 내 감정이 해소됐으며, 내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노래를 불러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지만 노년의 표현에는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겁니다. 내 안에는 80년, 90년, 100년의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그 경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게 하는 건 아깝습니다. 당신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꺼내고 있습니까? 이제 노년의 가장 어려운 부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이 떠났고, 동료들이 떠났고, 제자들도 나보다 먼저 떠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나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잘 산 사람은 평온하게 떠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미련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떠납니다. 반대로 잘못 산 사람은 괴로워하며 떠납니다. 이것도 하지 못했다고, 저것도 못했다고,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버둥칩니다. 당신은 만약 내일 죽는다면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 하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면 불안하고 조급해집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나눠야 할 말을 나누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을 겁니다. 나는 100년을 살았지만 후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열심히 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쉬는 것도 최선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최선입니다. 놀고, 웃고, 즐기는 것도 최선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성과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감정이 더 중요해지고, 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해가 뜨는 걸 보는 것, 꽃이 피는 걸 느끼는 것, 바람이 부는 걸 맞는 것. 이런 것들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이 이런 행복을 놓칩니다.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쁘게 살려고 하고, 여전히 성과를 내려고 하고, 여전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쥐고 있어야 했습니다. 명예도, 돈도, 권력도, 인정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입니다.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고, 평가에서 자유로워졌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까? 하지만 내려놓기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자존심입니다. 많은 노인이 자존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예전에는 대접받았는데 지금은 무시당한다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힘, 사회적인 힘.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힘이 생깁니다. 지혜의 힘, 경험의 힘, 여유의 힘. 이 힘은 젊은이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자랑할 만한 겁니다. 하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내십시오. 그 자체로 존경받을 겁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아는 척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성공하고, 젊을 때 즐기고, 젊을 때 모든 걸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늦게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많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늘 불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많은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노년의 행복입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행복.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행복. 나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100살이 넘은 지금이 60살 때보다 더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비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와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허무합니다. 진짜 행복은 비교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나는 나입니다. 남은 남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고 남은 남의 길을 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나니 모든 게 편해졌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노년의 행복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오늘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오늘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게 없어집니다. 모든 게 기적입니다. 오늘 해가 뜨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오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나는 100년이 넘게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배워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나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립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것, 맛있는 차를 마신 것, 좋은 문장을 읽은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이 습관을 4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평으로 보면 모든 게 부족하고 감사로 보면 모든 게 충분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100년을 사는 비결이 뭐냐고. 나는 대답합니다. 비결은 없다고.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았을 뿐이라고. 하지만 꼭 하나만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을 멈추지 않았고,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관계를 멈추지 않았고,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멈춥니다. 새로운 시도를 멈추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멈추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춘 채로 10년, 20년을 살아갑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책을 읽었고, 매일 글을 썼고, 매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냥이 쌓이니까 100년이 됐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도 살게 되고, 모레도 살게 되고, 결국 잘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노년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할 일이 없고, 이제 쓸모가 없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는 노년이 되어서야 진짜 자유를 맛봤습니다.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물론 몸은 불편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한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멈춰 있습니까? 만약 멈춰 있다면 지금 당장 다시 시작하십시오. 책 한 권을 집어들어도 좋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움직이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나는 10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움직입니다.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나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몇 살입니까? 노년에 이르러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언젠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언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완성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요. 완성을 기다리면 평생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완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정을 즐기면 매일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년을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음에, 오늘 해가 뜬 것에, 오늘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로서 살고, 기대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고,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100년 넘게 살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잘 늙은 사람과 못 늙은 사람을 봤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태도였습니다. 잘 늙은 사람은 나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못 늙은 사람은 나이를 거부했습니다. 젊은 척했고, 과거에 매달렸고, 현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행해졌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이를 거부하고 과거에 매달리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선택이 쌓여서 노년이 됩니다. 지금 관계를 소홀히 하면 노년에 외로워집니다. 지금 배움을 멈추면 노년에 멈춰버립니다. 지금 감사를 잊으면 노년에 불평만 남습니다. 반대로 지금 관계를 가꾸면 노년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배움을 계속하면 노년에도 성장할 겁니다. 지금 감사를 연습하면 노년에 평온할 겁니다. 노년은 준비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100살이 넘었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완벽은 불가능하지만 최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친구에게 전화하고, 지금 책을 집어들고, 지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금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내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나는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생각했고, 오늘도 배웠고, 오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삶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오늘을 사십시오. 지금을 사십시오. 그러면 노년은 저절로 아름다워질 겁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멈춘 채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움직이며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아니면 현재를 살 것인가? 외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가꿀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노년을 만들 것입니다.